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나왔던 여론조사,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하고 코프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의 신청한 거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말이죠, 세상에나, 아니 아시아투데이하고 코프라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발표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왜 40%가 나오느냐 라면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선관위에다가 왜 그런 여론조사를 하느냐, 왜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서 우리 이재명님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느냐, 왜 윤 대통령을 띄우느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서 선관위가 기각을 했습니다. 저번에 말이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왔다, 코프라 여기 여론조사가 나왔더니 얘들이 여기를 고발하겠다. 그리고 또 낮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발은 못하고 이제 또 방문조사를 하겠다. 왜 방문조사를 왜 하는데 니들이? 그래가지고 이 코프라를 갖다 방문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 방문은 또 취소를 했답니다. 대신에 여론조사 업체를 뭐 감시하려는 건지 하여튼 여론조사 대응팀을 만든다. 하여튼 별거 다 합니다. 뭐 카톡 검열도 부족해가지고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업체를 갖다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며칠 전에 사실은 말이죠, 이 40% 나온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의 신청을 이번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했습니다. 저번에 말이죠, 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했고 여기서 40%가 나왔습니다. 응답률도 높아요. 4.7%에다가 그리고 신뢰 수준도 높아요. 95%. 그 정도 되면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가 30%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30% 중반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아시아투데이에서 했는데 40%를 넘은 거야. 딱 40%가 나왔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말이죠, 이 여론조사 문제 있다, 뭐 조작이다, 뭐 마사지다, 이런 의심을 갖고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6일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여심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선관위에 여기다 이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하겠다. 그렇지만 형사 고발은 결국 안 했고요. 어쨌든 뭐 설계가 잘못됐느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프라가 현행법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달라. 당연히 선관위에 신고를 했죠. 그런 거를 이제 이의 신청을 받고서 선관위가 조사를 해본 결과 질문지 구성 등 설문조사 내용에 관한 부분과 절차적 하자 등 전반을 살펴본 결과 민주당 측이 이의 신청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이의 신청이 들어온 범위 안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 신청이 뭐가 들어왔냐면은 질문지 구성에 문제가 있다,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민주당 측이 이의 신청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고소 고발에다가 뭐 지금 이재명을 욕하면 이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뭐 또 뭐 가짜 뉴스를 하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유튜버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나를 떠는데 드디어 이제 여론조사 업체까지 고발한다 그러더니 그것은 부담이 됐는지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겠다, 그 여론조사에 문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 말이죠. 저 어쩌면 좋습니까? 저거 저렇게 난리를 떨었지만 저 40%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더 팍팍팍 올라가지고 최대 52%까지 나왔고 지금 50%를 넘었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속되고 나서 지지율이 지금 조사가 안 됐는데요, 아마 더 올라가가지고서 이번에 60%를 찍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광주 전라도까지도 40%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좋으냐 싫으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뭐 멋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결국은 공산당이냐, 즉 반미 친중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자유우파 이 체제냐, 이것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재명으로 가면 친중, 친북, 그리고 후진적인 사회, 못 사는 사회.
그리고 배급받는 사회. 배급한다 그러잖아. 맨날 지역 앞에 얘기하고 맨날 배급 얘기하잖아요. 이리 가면은 그야말로 세계 G2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얼마든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상속할 수 있고 그런 사회.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체제 전쟁. 체제를 이걸 택할 것이냐 이걸 택할 것이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해방되고 나서 그 신탁통치 이제 뭐 반대 뭐 찬성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 자유정부 이 자유국가로 갈 것이냐 저 공산국가로 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자유국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다 얼북했지. 그때 얼북한 거예요. 그때 지식인들이 많이 얼북했습니다. 이제 자유체제 이게 싫고 나는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 그런데 가서 다 숙청당했지. 다 숙청당했어요. 다 숙청당했어. 그리고 이제 6.25가 터졌어. 6.25가 터지고 나서 여기서 불만 있던 놈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데라고 생각하던 놈 중에서 많은 수가 올북했지 또 그때. 그리고 또 이제 저 위에 살다가 자유를 나는 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대거 올라맸지.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왜 건너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 체제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저쪽을 택할 것인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 그때 저쪽으로 간 지식인들도 많았고 다 숙청당했다니까. 그리고 이쪽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가 1950년 6.25가 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저쪽을 택할 것인가 이쪽을 택할 것인가 기회가 있었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저쪽이냐 이쪽이냐. 지금 다시 또다시 저쪽이냐 이쪽이냐. 그걸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20, 30대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을 택하지. 저쪽을 안 택하지. 40, 50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것들이 그 엄마 아버지 6070 덕으로 편안하게 산 세대거든. 40, 50이 그 50대 초반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산 세대거든. 그러니까 고생도 안 해보고 그냥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저쪽을 동경하는 그런 놈들이 있는 거지. 정신 못 차리고. 근데 2030은 어려운 세대거든. 2030이 취직도 안 되고 지금 4050이 다 빨아먹고 2030 남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 그래서 다시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6070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겠다. 나는 4050처럼 살지 않겠다. 그러니까 4050처럼 사는 것이 싫다는 반면 교사가 된 거지. 그래서 2030이 드디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한 거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나는 사회주의 싫어요. 나는 북한 사회 싫어요. 나는 중국이 싫어요. 나는 미국을 택할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더 좋은 그런 미래가 지금 그래도 보인다. 물론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은 2030 세대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야말로 건전하게 이 자유민주 국가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2030에서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쟤들이 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카톡 검열을 하지를 않나. 내지는 여론조사 업체를 갖다가 무슨 뭐 가서 뭐 조사한다 그랬었어. 또 고발한다 그랬었고 그걸 못했는데 어쨌든 선관위 또 이의 신청을 하질 않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슨 뭐 수많은 고소 고발, 수많은 이의 신청, 수많은 탄압 뭐 하고 있는데 그냥 걸핏하면 뭐 국회로 불러가지고 또 뭐 청문회한다고 조지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저들이 지금 다급하다는 겁니다. 조급하다는 겁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고 그리고 가슴을 딱 펴고 야 그래 해보자. 그래 싸워. 그래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니네가 더 잘 뭉치는지 우리가 더 잘 뭉치는지 니네가 더 잘 싸우는지 우리가 더 잘 싸우는지 누가 이기는지 보자. 지금 우리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Let's go fighting.